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를 경찰이 강경 진압한 지 보름이 다 돼가지만 이 사태를 몰고 온 하청업체와 노조 간의 협상은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원청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 진압봉을 맞고 체포되기 전날 포스코 하청업체와 노조 대표, 원청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기에 한국노총과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화는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경찰의 강경 진압이 이뤄진 뒤 그나마 이뤄졌던 포스코와의 대화 테이블은 끊겼습니다. 진짜 사장 포스코가 책임을 다하라. 성실한 임금 교섭과 자유로운 연차 사용 등을 위해 400일 넘게 천막 농성 중인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입니다. 기존 회사의 분사 매각으로 집단 해고 사태가 벌어지자 3년 전 포스코와 한국노총, 하청업체 노조는 노동자들을 새 회사에서 다시 고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중재 끝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포스코가 이번 사태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지만 사회적 대화 당사자로서 문제를 풀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지금 그것이 지금까지 연결된 이 투쟁이거든요. 그런데 김만재 위원장님이나 김영치장이 오신 것도 평화적인 합의를 원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런 사태가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좀. 정치권도 포스코가 하청업체에 더 이상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70 내지 80% 정도가 포스코 임원들의 오비 출신이다라고 하거든요. 이 포우는 실질로 이제 포스코가 거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한편 포스코는 이번 일을 두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협력사와 노조 간 관계에는 원청이 개입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 원만한 중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를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굴절차 등 소방장비가 투입된 것에 대해 소방 내부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유혈 진압에 소방장비를 투입한 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사람을 구하는 소방이 진압에 사용된 것에 따른 소방력 공백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명확한 기준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은 경찰과 범죄에 관련한 위급 상황에서 구조와 구급 활동으로만 상호 협력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조연맹 사무처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오전 김 사무처장이 제기한 구속 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고공농성을 하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됐습니다. 순천시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신규 폐기물 처리장 입지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에너지 순환형 첨단 처리 시설 건립을 목표로 선진지 견학과 사전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반대 여론에 대한 걱정은 여전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순천 왕지 쓰레기 매립장 사용률은 90%를 넘어섰습니다. 순천시는 민선 7기 때 추진하다 백지화된 새로운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위해 이달 안에 입지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 외곽 지역에 매립했던 과거와는 달리 친환경 자원 순환형 시설로 시내권을 포함해 20여 곳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코펜1처럼 명칭도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로 폐기물 처리는 지하에서 이뤄지고 지상에는 체육시설과 문화공간, 광장과 정원을 만드는 구상입니다. 순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지역 주민과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하남 유니온파크와 용인수지 레스피아 등 국내 선진 사례를 20여 차례 견학했습니다. 특히 견학한 시민들 대부분이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는데 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바꾸려면 홍보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지금 현재 기술이 고도화된 이런 부분들, 이런 검증된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주민들한테 좀 저기를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지원 사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저희들 절에 의한 지원 사업도. 순천시는 이달 말까지 입지 선정을 마치고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거쳐 연말쯤 입지를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부지 매입을 시작한다면 2030년 초부터는 시설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타 어떤 지자체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또 그 문제점이라든가 예상되는 어떤 우려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정밀하게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을 해가지고 우리 시설만큼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순천시는 그러나 일단 입지가 선정되고 나면 올여름 해당 지역과 주변 마을 주민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순천시 핵심 현안의 하나인 차세대 폐기물 처리 정책이 또 한 번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농번기를 맞은 농촌은 웃돈을 줘가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할 정도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단속 강화에 나서면서 농촌 지역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무안의 한 마을. 그늘 한 점 없는 밭에서 양파 줄기를 자르고 있습니다. 양파 수확 작업이 한창인 밭엔 한국 사람은 없고 모두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Starting 6 in the morning and up to 5:30 p.m. One day 10만 원. 농번기로 바쁜 요즘 외국인 노동자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건비를 더 주는 곳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 저렇게 짜갖고 댕겨버리니까 개인이 사서 하려면 살 수도 더 없어. 현재 농촌 인력의 80에서 90%가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 강화를 발표하면서 농촌에서는 인력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바쁜 농번기에는 웃돈을 얹어주며 불가피하게 불법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없어 사람이 외국인 아니면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어. 무장 농촌 농사 지어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 농촌의 현실을 예면한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단속 강화는 농가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농민들은 농번기 이후로 단속 시기를 조정하고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오늘 순천 율촌 일산단에서 포스코 리튬 솔루션 2차 전지 소재 수산화 리튬 공장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포스코 리튬 솔루션 리튬 공장은 2025년까지 7만 7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전기차 60만 대분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합니다. 광양과 경남 진주를 잇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이번 달 완료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22일 하동역에서 개통식을 열고 사업비 총 1,683억 원을 투입해 순천에서 경남 밀양까지 경전선 158km 구간의 전기철도 일괄 수송 체계를 완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고속열차 운행이 가능해지고 선로의 용량이 늘어 교통 편의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순천에서 억대 규모의 메신저 피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대에 간 아들을 생각하는 모정을 이용해 계좌 정보를 빼낸 피싱 사기범은 정보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행한 뒤 총 2억 원의 금품을 빼갔는데요. 최근 이런 보이스피싱 사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오후 이 50대 여성은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액정이 깨져 보험료를 청구해야 하는데 휴대폰이 고장나 엄마 명의와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아들의 문자였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여성은 군대에 있는 아들이 동료의 휴대폰을 빌린 거라 생각하고 주민등록증을 찍어 보내줬습니다.
그러더니 문자 속 아들은 입금 제한 시간에 걸려 엄마 휴대폰을 원격으로 연결해야 되겠다며 링크를 보냅니다. 의심보단 군대에 있는 아들이 더 생각난 엄마는 링크를 타고 원격 조정 어플을 다운받았습니다. 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만큼 이날 하루는 은행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까지 들어줬습니다. 마치 진짜 아들처럼 살뜰하게 저녁 안부까지 챙긴 문자 속 아들. 다음 날엔 아버지, 즉 여성의 남편의 정보까지 요구합니다. 하지만 3일 뒤 이 여성은 남편과 자신의 통장에 현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은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여성이 의심하기 시작하는데도 피싱 사기범은 끝까지 뻔뻔스럽게 아들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혼란시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싱범은 어플을 통해 휴대폰을 원격 조정해 계좌 비밀번호와 신분증을 갖고 여성과 남편의 모든 적금과 예금을 해지해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휴대폰 개통과 소액 결제 등 개인정보로 할 수 있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행한 뒤 금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좌 출금과 소액 결제 등 여성의 피해 금액은 총 2억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피싱 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나 카톡을 이용한 메신저 피싱 발생 건수는 2019년 2,700여 건에서 2021년 16,500여 건으로 2년 사이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메신저 피싱 사기의 경우 피해 금액도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며 가족을 지칭하더라도 모르는 번호일 경우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광주 비엔날레를 찾았습니다. 논란 끝에 지난 4월 개막식 참석이 무산된 지 2달여 만인데요. 조현성 기자입니다. 퇴마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광주 비엔날레에 김건희 여사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한국방문회위원회 명예위원장 자격으로 한산 모시축제가 열린 충남 서천에 이어 두 번째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것입니다. 지금 원래 부모님하고 집에 이쪽에 네, 맞습니다. 김 여사는 전시 참여 작품들을 둘러본 뒤 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이번 방문이 광주 비엔날레가 한국을 대표하는 K컬처 관광지로 각인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흥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김 여사에게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역사회 일부의 거센 반발 끝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의 방문은 보안 속에 이뤄지면서 우려했던 충돌이나 소란은 없었습니다. 28년째를 맞은 광주 비엔날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개막식 축사를 하기도 했고 권양숙 여사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를 주제로 한 주 전시와 함께 9개 나라의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으로 꾸며진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고흥군 복례면과 도화면 일부 지역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포함된 9.475제곱킬로미터가 국립공원으로 신규 편입되는 동시에 도화면과 복례면의 농경지와 임야 등 보전 가치가 낮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된 지역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대상으로 확정해 5월 31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흥부는 나로도지구 지정면적 120제곱킬로미터 가운데 6.4제곱킬로미터가 해제되고 특히 육지부의 경우는 전, 답, 임야 등이 1280필지로 사유지가 92%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기반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제4회 순천철도 어린이 동요제가 다음 달 8일 조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예선 접수는 이번 달 22일까지로 순천 지역의 초등학생 누구나 독창 혹은 중창으로 동요 한 곡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전남도교육청 교육물품 박람회가 28일부터 사흘간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1층 다목적 홀에서 열립니다. 교육기관에서 수요가 많은 정보통신기기와 교육용 교재 등의 제품을 전시 홍보해 구매 정보를 안내하고 지역 업체에게는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박람회입니다. 전라남도가 23일까지 2023 남도 우리술 품평회 참가 업체와 국민평가단을 모집합니다. 모집은 카카오톡으로 이루어지고요. 국민평가단은 우리술에 관심이 많은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구름 많이 지나는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소나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순천 등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최고 40mm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전남 지역은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장시간 실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동안은 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도 낮 기온 최고 2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모레까지도 초여름 더위는 꺾이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 19도, 순천 18도, 고흥 16도로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 26도, 순천 광양 29도로 덥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시각은 오후 6시 47분, 간조시각은 낮 12시 13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